자차시, 고정원, 별서원림. 오늘은 고정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고정원의 별서와 동천의 개념과 고정원 사례지 4곳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세요. 1. 고정원의 이해. 역사문화 명승의 한 유형인 고정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정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별서와 동천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별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별서란 본제와 떨어져 인접한 경승지나 전원지에 조성한 제2의 주택, 즉 별장으로 순수하게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한 것과 세속을 떠나 은둔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유형은 주요 지역과 주거 공간 여부에 의해서 그 특징을 달리하는데요.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한 별서의 경우 주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살림채, 안채, 창고 등 주거를 위한 공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세속을 떠나 은둔하기 위한 별서는 영호남 지역이나 충청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주거를 위한 공간을 지니고 있지 않으나 가까이 위치한 본제에서 취사와 주거를 위한 행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서는 크게 위치, 구성, 조경 기법에 따라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별서의 위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별서라는 말이 정치민 본제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이름인 만큼 별서는 일반적으로 본제로부터 0.2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서의 건물은 여러 개의 누와 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별서는 주변의 멋진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담장과 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주변의 자연 환경을 정원의 한 요소로 끌어들여 자연 그대로의 산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착영 기법을 활용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원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별서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적힌 고조선 시대의 선인들은 겨울철에는 동굴 속에서 지내고 여름철에는 나무 위에서 지냈다라는 문장으로 고조선에 이미 주거 양식의 별서 개념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속에서 벗어나 은둔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별서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신라시대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유학 후 급제하여 885년에 귀국하였으나 난세에 실의하여 관직을 버리고 마산과 해인사 주변에 별서인 농산정을 조영했던 때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신라시대에는 상류층의 별서 주택이라 할 수 있는 사절 유택이 등장했는데요. 당시 상류층이 계절에 따라 거처를 옮기며 자연을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신라시대에 등장한 별서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와 임천, 원림, 임원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조선시대에는 별서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이는 사화와 당쟁의 심화로 속세로부터 벗어나 은둔하는 풍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별서에 대해 잘 아셨죠? 이번에는 동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천이란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하는 어휘로 심산유곡, 경치 좋은 곳에 붙여지는 명칭인데요. 은둔과 은희를 위해 조성된 별서를 세속과 분리하여 신선이 사는 공간으로 승화시키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별서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락원의 쌍류동천과 백사실 계곡 원림 유적이 있습니다. 현재 고정원 중 명승으로 지정된 유산으로는 다음과 같이 총 15개의 고정원이 있는데요.
그중 다음에 4개의 사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고정원 사례지. 그럼 먼저 보길도 윤선도 원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34호로 지정된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크게 다음의 2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선도는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인조의 총애를 받으며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50세가 되던 해에 고향인 해남에서 병자호란을 겪게 됩니다. 귀양하는 백길에서 왕이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비보를 들은 그는 울분으로 가득 차 세상을 다시 보지 않을 결심으로 제주로 향하는데요. 이때 수려한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보길도를 보고 이곳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성된 것이 윤선도 원림으로 윤선도를 우리나라 조경사를 통해 볼 때 가장 기발한 작가이자 당대 최고의 조경가라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보길도지에 의하면 윤선도는 이곳 지형이 마치 연꽃 봉우리가 터져 피어나듯 하다 하여 부용동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윤선도는 어부사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길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보길도 윤선도 원림에서 대표적인 3곳을 든다면 낙서제와 세연정, 그리고 동천석실이 있습니다. 먼저 낙서제는 격사봉 아래 위치한 집으로 윤선도가 낙서제라 이름지어 본제로 삼고 무민당과 정성당 및 정자를 짓고 큰 연못을 판 후 꽃나무를 심어 원림 생활을 즐긴 곳입니다. 윤선도는 보길도 원림에 머물 때 주로 낙서제에 머물렀으며 낙서제 뒤로 소은병을 두었는데요. 이는 주자가 고향으로 낙향해 경영한 무의구곡에 자리한 대음봉과 마주한 소은병을 본뜬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선비사회에는 주자의 은일 철학을 흠모하고 세상의 명리를 버리고 상간에 은둔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서제 입구에는 세연정이라는 정가를 지었는데 고정원을 축조한 윤선도의 기발한 조경가적 수법을 볼 수 있습니다. 개울의 구둘 모양의 판석으로 보를 막아 못을 만드는 특별한 방법으로 조성했는데 자연형의 계담과 사각의 방지가 세연정을 중심으로 양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윤선도는 바다를 바라보며 보길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어부사시사를 짓기도 하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가야금을 타며 계담에 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연지에서 1km쯤 올라가면 낙서제터 건너편 산중턱에 동천석실이 있는데요. 해발 100m 정도에 위치한 이 석실에는 석문, 석담, 석천, 석폭, 석대 및 희환교 유적이 있습니다. 동천석실은 부용동 원림의 중심 건물인 낙서제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는 성락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35호로 지정된 성락원은 크게 다음의 2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락원은 철종 때 이조 판서를 지냈던 심상응이 지은 별서로 서울 근교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선시대의 별서 원림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비교적 잘 보존된 동천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옛 문헌과 그림, 지도를 보면 도성의 내부는 물론 근교에도 다수의 정원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지만 도성 안에 자리했던 북촌의 옥호정을 비롯해 인왕산 계곡의 빼어난 동천은 모두 훼손되었으며 도성 밖에 조성되었던 백석 동천도 유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원군의 별장이었던 석파정과 함께 성락원은 서울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정원 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락원은 낙산 아래 계곡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계류가에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 이곳을 두 개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라 해서 쌍류동천이라 불렀습니다. 현재 성락원은 주변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주변 산야가 고급 주택지가 되고 계곡이 사라지면서 담장에 둘러싸인 정원이 되어 이 쌍류동천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고 담장 안의 별장과 정원만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락원은 크게 세 곳의 소정원 구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쌍류동천과 용두가산이 있는 정원, 영벽지와 폭포가 있는 내원, 그리고 송석과 못이 있는 후원 등 자연 지형에 따라 조원된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성락원의 정문을 통해 정원으로 진입하면 처음으로 만나는 공간이 전원입니다. 이곳에는 두 줄기의 계류가 하나로 모여 흘러내리는 계곡인 쌍류동천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은 계곡을 거슬러 올라와 동천에 진입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계류와 내원 사이에는 용두가산이 위치하여 내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선의 영역인 성락원의 비경을 보기 위해서는 계류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용두가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용두가산은 성락원의 내원을 아늑하게 감싸서 깊이를 주기 위해 만든 인공조산으로 이 위에는 고목으로 된 느티나무, 음나무, 참나무 숲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원은 계곡의 자연을 그대로 차용하여 만든 전형적인 계원으로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계류의 암벽 아래에 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이 영벽지입니다. 소의 주변은 자연 암벽과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 흘러내리는 북쪽 암벽에는 인공수로를 파고 3단의 폭포를 조성하였습니다. 폭포의 좌측 암벽에는 전서체로 청산 1조라고 새겨져 있고 각자 된 시문 중에는 청산 수첩이란 글이 음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소나무로 울창하게 뒤덮여 있는 성락원 일대의 아름다운 산세를 표현한 글입니다. 이 영벽지 동쪽 언덕 위에는 한옥이 있는데 원래 별서의 본제로 의친왕이 기거했던 곳입니다. 이 한옥을 지나 숲속의 돌계단을 오르면 또 하나의 못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못의 동쪽에는 근래에 지은 송석정이 있고 북쪽 계류가에는 송석이라는 각자가 있어 본래 이곳에 큰 소나무들이 울창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늙은 소나무가 푸른 가지를 들이운 성락원의 목가에서 저물어가는 노을과 함께 의친왕은 쓸쓸히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담양 소세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40호로 지정된 담양 소세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세원은 중종조, 중종의 신임 속에 개혁 정치를 이끌던 정암 조광조의 제자였던 양산보는 개혁 실패 후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사망하자 현세에서의 공명과 현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 생활을 하기 위해 지은 별서입니다. 이 소세원의 경관을 김인후는 시 소세원 48영을 통해 나타냈는데요. 그중 제20영에서 맑은 물가에서 검은 고를 비껴 안고라고 표현한 부분을 통해 소세원에서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가 평평한 바위에 앉아 그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 소리를 들으며 검은 고를 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서 김인후의 시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은이라는 선비의 모습과
자연을 감상하고 즐기는 처사의 생활이 매우 짙게 표현되어 있으며 소세한 별서 정원의 모습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세원 48령을 바탕으로 소세원의 옛모습을 나타낸 목판화인 소세원도가 있습니다. 이 소세원도는 정원의 설계도 혹은 준공도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이를 통해 계류를 중심으로 조형된 정원의 시설과 세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세원을 들어가는 입구는 대나무 숲이 높이 솟아 있는데요. 이 대숲은 정원에 대한 신비감을 더해줍니다. 숲을 지날 때 바람 소리가 정막과 고요를 깨는 소스람을 느끼게 하여 지나는 이를 전율케 하지요. 소세원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인 이곳을 통과해야 비로소 은일자의 성역인 선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소세원의 외원은 내원과 바로 곁에 있는 것에서부터 멀리 무등산의 안산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원 요소의 의미와 상징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소세원의 내원은 광풍각과 제월당을 중심으로 대봉대, 애양단을 비롯해 계류, 화계, 나무 홈대, 물레방아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별서 정원은 내원조차 크게 수식을 가하지 않고 조형하기 때문에 전혀 화려하지도 인공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별서 정원은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모두 구성 요소로서 착용하여 거대한 정원으로 구성하고는 이 모두를 신선히 살고 있는 정원인 동천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86호로 지정된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연정은 중추부사를 지닌 전시서가 지은 정자로 1640년경 그는 서산 서원을 짓고 거연정의 위치에 억새로 만든 초정을 처음 지었습니다. 이 거연정은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서산 서원이 회철되었고 1872년 전시서의 7대 손인 전제학이 억새로 된 초정을 철거하고 현재 서산 서원의 제목으로 거연정을 중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연정으로 들어가는 화림교 앞에 세워져 있는 화림제전 공유허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본래 화림동 계곡의 풍광은 팔정팔담이라 일컫는데요. 8개의 정자와 8개의 담이 있는 계곡이라는 의미로 실제 8개의 정자와 담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 말은 이 지역을 매우 적절하게 묘사한 표현으로 화림동을 비롯한 안이삼동에는 정자가 매우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림동 계곡에는 거연정, 군자정, 동호정 등 3개의 정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 명승으로 지정된 정자는 거연정이 유일합니다. 화림동 계곡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화림교를 건너야만 접근할 수 있는 거연정은 계곡의 기암과 주변의 노송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매우 아름다운 풍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연정은 개원의 중심 공간을 구성하는 정자로서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연 요소들을 정원의 일부로 활용하여 빼어난 자연의 조망점을 제공하며 더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멋진 풍광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자 자체가 조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거연정은 중층으로 된 누각 형태의 정자인데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내부는 판재로 벽체를 구성한 한 칸의 판방을 갖추고 있는 유실형 정자입니다.
굴곡이 심한 천연 안반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정자의 아랫부분은 주추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바위 표면이 높은 곳은 주추 없이 그대로 기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순응하는 정신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수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가 제시되며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학습 내용에서 소개된 명승을 감상해 보세요. 오늘은 4차 시 고정원 별서 원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